32번부터 또 3개만 보도록 할게. 힘냅시다. 자,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인데 not only로 이제 시작하지. 부정어로 시작을 하면 뒤편에 주어 동사가 뒤집히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오고 뒤편에 주어가 왔는데 이제 만약에 사용된 동사가 이렇게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앞쪽에 그냥 do does did만 한 번 더 붙이고 뒤편에 이제 동사를 원형으로 다시 써줘야 되거든. 대신 이제 여기 does에는 s가 맞잖아. 그래서 memory의 수를 받아서 이제 s가 맞으니까 뒤편에는 그냥 원형으로만 오는 거야. 해석은 not only memory underlie만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겠지. not only 뭐뿐만 아니라니까 기억이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능력에 to think at all 생각하는 능력에 기반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규정한다 내용을 of our experiences 경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리고 how we preserve them 우리가 그 기억들을 어떻게 이거 그 experiences다. 우리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이제 보존할지도 전부 다 결정합니다. For years 수년 동안 다가올 수년 동안 to come 앞에 있는 years를 수식하고 그래서 주제가 뭐냐? 기억이라는 거야. 기억이 전부 기반이 되는 거지. 생각하는 능력에도 기반되고 그다음에 기억이라는 게 우리들의 경험의 내용도 결정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보존을 할지도 전부 다 우리들의 기억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 경험의 내용을 이제 결정한다는 거는 이제 경험이라는 거는 사실 객관적 어떤 활동이지만 내가 이제 차후에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있지. 내 기억으로 남겨놓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다 모든 게 다 내 기억에 달려 있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건을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사실은 못한다. 내가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슬픈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슬펐던 순간만 극대화해서 기억하거나 기분이 나빴으면 나한테 되게 막 해롭고 나빴던 것들만 극대화해서 기억하지. 그러니까 그 경험의 내용물도 사실은 전부 다 기억에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보존할지도 전부 다 기억에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 뭐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메모리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고 기억이 그래서 만드는 거야. 우리를 who we are, 우리인 누군가로 만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목적어고 뒤편이 목적격 보어인데 만들어줘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뭐뭐인 그 사람 누군가 아니면은 여기로 의문사로 해석해도 돼. 우리를 만들어줘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 이제 are 앞에 있는 who를 소식하고 우리가 뭐뭐인 그 누군가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이 사람 있지. 그게 who we are이라는 표현으로 쓰거든. 우리가 지금 뭐뭐인 그 상태를.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게 우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줄 거야. who we are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누군가로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다음 if I were to suffer from the heart failure 만약 내가 앓고 있다면 그 심장 부전을 그리고 depend upon 의존한다면 artificial heart 인공 심장에 내가 의존을 한다면 I would be no less 이거 no less 역시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난 역시 내 자신이야. 그러니까 심장이 내가 좀 아프다고 해도 난 내 자신이고 if I lost an arm 내가 한 팔을 사고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had it replaced with an artificial arm 해서 여기는 자 여기 lost가 동사인데 접속사 끼고 had가 동사가 하나 더 나왔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고 이거 it은 이제 arm이잖아. 근데 팔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지. 팔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공팔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본질적으로 나야. 그러니까 내 몸의 어떤 일부가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 여전히 나로 남아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if I 다음에 여기 가정법들이 전부 과거 시제로 나왔지. 요거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이렇게 과거 동사를 쓴다. 네, 이렇게 되고 여기 would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이제 그 가정법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추측하는 거야.
내가 뭐 그럴 일이 많이 없지만 만약에 겪는다면 심장부전 그리고 팔을 잃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텐데 이거야. 난 여전히 그래도 나 자신일 텐데 난 역시 내 자신일 텐데 이렇게 되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지 내 마음과 기억이 remain intact 손상이 안 되는 한 나는 여전히 계속할 거야 있는 것을 같은 사람으로 있는 것을 계속할 거야. No matter which part 하면 어떠한 부분이 내 신체의 어떠한 부분이 교체가 될지라도 no matter 여기서 원래 뭐 no matter how가 나오면 no matter이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거든. 근데 which part가 붙었으니까 어떠한 부분 내 신체 어떠한 부분이 is replaced 교체가 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뭐 하는 한 나의 정신과 기억이 남아있는 한 중요한 건 이거지. 요게 인택트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나는 같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인택트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요 단어는 단어를 하나 꼭 외웁시다. 손상되지 않는 한 남아있으면 나는 계속 내 자신일 거야.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when someone suffers from 누군가가 겪는다면 후기에 알츠하이머 디지즈 그 알츠하이머 병을 잃는다면 그리고 그녀의 기억이 흐려진다면 그러니까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 정신과 기억만 멀쩡하면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랄 거라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기억과 그다음에 정신이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걸 말해봤지.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럼 나 자신일 수도 없다. 그렇지.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대절을. 그는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 이제 흐릿해지고 나면 기억과 정신이 유지되지 않고 나면 그때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또 대절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은 마치 뭐뭐인 것 같아.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은 no longer there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된대. Though his body remains unchanged. 심지어 그의 신체가 unchanged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정신이 소실되고 나면 그 사람 거기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맞지? 여기서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두 개 대시랑 병렬되는 거좀 좀 봐놓을게.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한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거든. 대절이 목적어지. 그래서 1번 목적어 여기가 2번 목적어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데 그가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2번 목적어라고 말한다. 그가 마치 그 사람이 거기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한다. 이렇게 한대. 그래서 지문이 이게 근데 뭐 어법부터 크게 복잡하진 않고 빈칸 출제가 가능한데 빈칸이 이미 실력이 나왔었던 거여서 다시 나올 것 같진 않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5번에 있었던 정신과 기억이 멀쩡하다면 난 계속 내 자신이겠지만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그의 몸이 unchanged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신이 흐려져 버리면 그럼 그때는 끝이야. 끝이다. 이게 fade라는 단어도 좋아서 intact, fade 묶어서 어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unchanged까지 해서 어휘 문제가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휘가 세 개가 되게 괜찮네요. 어휘를 이제 서술형 같은 걸로 어휘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제 문제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인 기억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휘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연결사 세 개만 보고 가자. 연결사가 여기에 첫 번째로 as long as 뭐 if 위에 나오는데 if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if는 빼고 여기 as long as랑 그 다음에 no matter on the other hand do as if 좀 많이 있네. 이런 부분들 연결사 이제 해석 한번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을 거거든. 그래서 해석되도록만 잘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는 근데 크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자기 자신인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신, 생각하는 능력이 기반인 기억. 요거보다는 주제를 좀 다시 잡아보면 어,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이자 정체성을 좌우하는 기억.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 후반부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정체성을 좌우하는 것에서 전부 다 기억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요 지문도 구문을 이제 문단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따가 할 테니까 민지는 그 옆에 자리 잘 찾아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1번. 이거 소리 좋지 않니? 1번은 기억. 기억이라는 게 생각하는 능력의 기반이 되고 또 우리들의 경험의 내용을 결정하고 보존 방법도 결정해. 두 번째로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듦. 그치, 이게 만약에 내라는 이런 피지컬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 기억이 없으면 과연 내가 지금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하는 이런 행동 방식이다, 사고 방식이다 생겼을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기억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스스로인 이 모습을 만든다. 라는 말을 이해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예시가 나와. 만약에 심장부전, 그래서 이제 인공심장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을 다쳐서 부상, 그래서 인공팔을 쓴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던 거지. 이래도 나는 여전히 나야. 그치, 난 여전히 나인데. 근데 이제 어떠한 이제 나는 계속 여전히 난데, 근데 요걸 정리해서 as long as 이제 기억과 정신이 intact,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남아 있으면 나는 나인 거야, 맞지? 근데 5번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 알츠하이머 뭐가 와서 기억이 소실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두 가지 얘기를 듣는 거지. 그가 아니다. 라거나 그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다는 거야. 그럼 이걸 정리하면 그렇지. 없는 것 같아. 또 그의 신체가 unchanged, 변하지 않았음에도 변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지. 결국 정신이 모든 것, 정신과 기억의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하는 어떤 키가 된다는 거야, 맞지? 여기서 이제 연결사를 좀 봐주면은 as long as가 있었고, 뭐 on the other hand가 있었고, do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 좀 중요한 건 여기 두 군데 나왔던 intact, 그리고 여기 unchanged, 그리고 fade, 기억이 사라지는, 기억이 여기 소실, 단어가 뭐였냐면 fade였지. 여기 이런 부분의 단어들이 좀 중요하고 연결사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제 문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결사와 어휘 문제를 좀 봐주면 되겠다.
아니 이걸 순서 배열을 낼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3번, 4번 문장이랑 5번 문장은 이게 반드시 뭐가 먼저 나와야지 된다 이런 구조는 아닌 게 보이거든. 그래서 사실 3, 4, 5번, 3, 4, 5번이 다 붙어 있는 걸로 나와야 되는데 5번 문장이 반드시 뭐 3, 4번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칙이 없어서 이 문장은 시험 문제 좀 나오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순서 문제 같은 거는. 그래서 어휘, 연결사, 주제로만 좀 잘 봐두면 되겠고 다음 넘어갈게요. 아니 근데 이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글자가 잘 써지는데 왜 이렇게 쓰면 잘 안 써지는 거지? 여기다 쓰면 글자가 잘 안 써져. 막 너무 막 날아간다 그래야 되나? 저기다 계속 써야겠다. 그 다음에 overtime, 시간이 흐르면서 33번 볼게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아기들이 형성한다 기대를 about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뭐에 대한 거냐면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지 언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기대를 가진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의문사, 주어, 동사가 되고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그들이 들을지 이렇게 됩니다. what sounds까지가 전부 다 의문사로 들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언제 무슨 소리를 들을지 기대한다는 거야. 그들은 hoarding memory 하면은 기억을 유지하다. 유지한다. 기억을 hoard in memory. hold in memory. 그래서 기억 안에 유지한다 이건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hold 하고 유지한다. 사운드 패턴을 기억 안에 이렇게 돼. 근데 기억 안에다 유지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서 기억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 안에 유지한다. 여기가 목적어가 되거든. 소리 패턴을 기억해. that occur. 발생하는 소리 패턴 on a regular basis.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리 패턴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대.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계사가 나왔지. 오랜만에. 하고 occur는 자동사여서 이거 수동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거 하나 봐놓고 그 다음에 자 규칙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을 좀 하고 they make hypotheses 가설을 세운다 like 뭐뭐처럼 if I hear this sound first 내가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는 아마도 will be followed 따라와줘 by that sound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나면 저 소리가 들려와 같이 어떤 가설을 세운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언제 들릴지 그리고 리귤러하게 들리는 소리 그다음에 어떤 소리들이 어떤 패턴으로 들리는지에 대해서 애기들이 이제 딱 패턴화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이제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패턴화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1번 아이들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예상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심지어 소리 패턴을 기억함, 그지? 정기적으로 들리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반복해서 들리는 소리들은 패턴을 아예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설을 설정해. 이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설을 딱 설정하는 게 아이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좀 정리해 줄 거야. 이런 행동에 대해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론 내서 대절이라고 much of baby's skill in learning language까지 이건 수식이고 여기가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의 스킬, 언어 학습하는 것에서의 많은 아이들의 그 능력이 is due to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결정 내렸대. 어떤 능력이냐면 to calculate statistics. 어떤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아이들의 언어 학습 능력이 뭐 때문이냐면 통계 계산 능력 덕분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야. 근데 위쪽을 봤더니 봐봐. 애들이 확실히 통계적 능력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거든. 위쪽에 처음에 무슨 소리를 언제 들을지 예상한다. 소리 그 정기적으로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패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 이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 들릴 거라고 가설을 설정한다.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통계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고 저 소리가 나는 게 몇 번 반복되고 나면 통계적으로 이건 두 개가 같이 묶여서 발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패턴화 짓는 거야. 이걸 보고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이 통계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애기들에게 있어서 이건 의미의 대절을 그들이 appear 그들이 보인다는 것을 집중하는 것처럼 to the patterns 어떤 패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해 반복하는 pattern in language 언어 속에서 하면서 여기서 그 과학자들이 언어 얘기를 딱 꺼냈었지. regular basis 하면서 regular basis가 아니고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통계학적인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언어 얘기로 좀 넘어오는 거야. 맞지? 아이들은 집중하는데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뭔가 반복되는 소리에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을 딱 해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접수 다음에 여기 민지 다음에 명사로 접수사가 나왔고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 패턴 명사 다음에는 여기 명사가 있고 that부터 이제 명사를 또 수식하지. 이렇게 되고 repeat는 앞에 있는 pattern의 수를 따라가서 복수 형태로 나왔고.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 학습 능력도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소리적인 아이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통계적으로 패턴화하는 걸 보니까 과학자들이 결론 내기를 아기들한테 뭔가 통계적 계산 능력이 있네. 언어 학습 능력에도 이런 게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하고 5번에서 봤더니 이제 확실히 아이들이 이제 언어 학습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집중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반복된다는 거는 애들이 이제 반복된다는 거를 아는 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소리가 다른 소리들보다 작게 나올 때, 반복되는 패턴이 작게 나올 때 이게 통계적으로 다른 것보다 많구나 하는 걸 애들이 아는 거니까 이런 통계학적 능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그들은 기억한다. In a systemic way. 체계적 방식으로 기억을 한대. How often sounds occur. 뭘 기억하냐면 자, 주어가 나왔고 remember 동사가 나왔지. 전치사구가 in부터 시작해서 away로 끊어지고 how부터는 지금 명사절이거든. 그래서 무슨 역할이냐면 remember의 목적어가 돼. 이게 돼서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냐면 얼마나 자주 그 소리가 들리는지를 기억해. 그 목적어 1번. 그 다음에 그리고 in what order 무슨 순서에서 그리고 with what intervals 무슨 간격으로 그리고 with what changes 어떤 변화와 함께 음조의 어떤 변화와 함께 어떤 소리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쭉 기억을 한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아이들이 봤더니 뭔가 얘네가 소리에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systemic way 뭔가 이제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리 나는 방식을 기억함. 그럼 이제 애들이 보니까 소리 나는 방식을 진짜 기억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they remember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나오고 뒤편에는 의문사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쭉 붙었는데 여긴 그렇게 어려운 문법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this memory store 이 기억 저장소가 허락한다 그들이 to track 추적하도록 해서 동사 다음에 대미 목적어 다음 붙은 거는 목적격 보어 오하고 오시는 오가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그래서 이 기하저장소는 허락한다. 그들이 추적하도록 하면 돼. 그들이 추적하도록 하고 전치사고 잠깐 빼놓고 뭘 추적하냐면 그 소리 패턴의 빈도수를 추적하도록 그리고 나서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이 정보를 사용하도록 허락합니다. To make predictions 예측을 하기 위해서 about the meaning 의미에 대해서 in the pattern of sounds 그 소리 패턴 안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뭔가 예측할 수 있도록 소리 패턴을 쓰도록 허락한다는 거야. 근데 어디 아니면 자기 뇌의 신경회로 내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소리 나는 패턴을 아까 기억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7번에서 이제 기억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기억 저장소가 아이들이 소리 나는 패턴을 통해 패턴을 통해서 그 소리의 의미를 추적하도록 허락함.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이제 애들은 예를 들어 딸기 이런 소리를 기억하는 거야. 딸자가 나오고 나면 이제 기자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면 딸기라는 물체가 등장하겠지. 그럼 애들은 딸기라는 물체랑 같이 이 소리 패턴을 기억하는 거야. 딸기 이런 그 다음에 발음, 소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기억하는 이 장소 안에 넣어놨다가 어떤 순서로 어떤 간격으로 딸기 소리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음조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딸기 소리가 나는구나. 이 패턴을 기억해놨다가 그럼 여기 머릿속에 그런 게 쭉 저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런 저장하는 정보가 나중에 이 지식을 사용하게끔 한다는 거지. 예측하기 위해서, 의미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딸기란 말을 애들이 아직 모르더라도 이런 딸기라는 소리의 패턴, 이런 소리 음조의 변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게 그 빨간 색깔 먹는 거, 그걸 말했었는데 하고 기억하게 한다는 거지. 그걸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애들이 처음에 언어를 배워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패턴화하는 통계적인 능력을 가지고 패턴화하는 거로 얘기를 시작하거든 분명히. 그래서 아이들은 무슨 소리를 언제 들을지에 대해서 처음에 예상한다. 소리 패턴을 기억한다. 정기적으로 들리는 소리 패턴을 기억해. 그런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 이 소리 들으면 저 소리 딸자 듣고 나면 기자가 들릴 거야. 이런 식으로 패턴화 지어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예상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과학자들이 딱 뛰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과학자들이 아이들이 통계 계산 능력을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할 거다. 그치? 위에 있는 이 얘기를 전부 다 뭘로 받았냐면 위쪽에 있었던 이 아이들의 이 능력을 전부 다 뭘로 받았냐면 이제 통계 계산 능력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언어 학습 능력을 더한 거야. 애들이 위쪽에 있었던 뭔가 이 패턴화하는 통계 능력을 가지고 언어를 학습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단부에 어떻게 언어 학습이 이런 통계 계산 능력과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지. 처음에 아이들은 반복하는 그 패턴에 일단 집중할 거야. 맞지? 언어 학습에서. 그러니까 딸이라는 말이 들리고 나면 기가 들리고 나서 그 물체가 나오는. 이걸 언어적인 걸로 합숙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소리들을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뭐 하냐면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포도 있고 쭉 모이겠지. 그래서 이런 기억을 하고 그러면 그 기억 저장소 안에서 그 기억 저장소 안에 있는 수많은 뭐 그런 기억되어 있는 어떤 소리 음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소리 나는 패턴을 딱 들었을 때 그 소리의 의미를 추적하도록 허락하고 도와준다는 거야. 딸기, 이 소리는 내가 그때 뭔가 딸기 그 과일이랑 같이 들었던 그 패턴, 자주 들리는 그 패턴인데 하는 식으로. 그럼 이거는 그때 그 맛있는 과일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의 의미를 추적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 당연히 순배 문제가 나오기 되게 좋습니다. 초반에 아이들이 그냥 여기는 언어와 관련 없이
소리를 들으면 패턴화한다라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나오면서 이걸 처음으로 여기서 언어학습 얘기를 꺼냈거든. 그럼 여기서 뭐 B를 잘라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기가 삽입되면서 나오는 것도 좋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삽입이 안 나오면 하단부는 언어학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그냥 소리를 패턴화한다라는 부분이랑 여기서 언어학습이랑은 전혀 매개체가 없는 거야. 여기 4번에서 과학자들이 나와서 뜬금없어 보이지만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야, 이거 언어학습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여기서 뿌려줘야 아래쪽에서 언어학습 얘기로 전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삽입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단부에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도 좋거든. 여기 6번과 7번 고리. 자, 7번에서는 this 기억 장소라서 this memory store이라는 게 나와. 근데 이 this memory store 나오려면 앞쪽에 this를 받아서 이 메모리 저장소라고 나오려면 앞쪽에 메모리 저장소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어디냐면 위쪽에서 아이들이 기억함이라는 내용이 이 기억 저장소가 하고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 위쪽에서 봐. 여기 본문으로 다시 오면 remember is 기억한다 아이들이 여기 기억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기억하는 내용이 이 this memory store 돼서 이렇게 연결이거든. 그러면 6번, 7번도 지금 내용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6번에서 삽입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삽입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지문은 순배 문제로 나오기에 되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문삽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좀 있어. 그리고 어법은 사실은 이걸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왜 안 그래도 호상고는 어법 문항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가뜩이나 어법으로 별로 할 것도 없는 이 지문을 가지고 어법을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법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 문제. 아이들이 소리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은 조금 부족하고 주제를 뭘로 잡냐 하면 아이들이 통계 능력을 바탕으로 패턴화하고 언어 학습에서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그 가장 키워드는 이렇게 잡을게요. 아이들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능력 아니면 통계 능력 아니면은 패턴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통계 능력이나 패턴화 그 다음 언어 학습 이렇게 세 개 키워드가 있으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주제 문제에서는 아이들, 그 다음에 통계 능력이나 패턴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언어 학습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이 통계 능력을 바탕으로 패턴화하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이 통계 능력을 바탕으로 패턴화하고 그 패턴화한 걸 바탕으로 다시 언어를 학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언어 학습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통계 능력이나 패턴화 둘 중에 한 개의 단어가 들어가면 답이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도 좀 짜봤고요. 그 다음에 네, 요 지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것도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빈칸으로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어휘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휘만 조금 다시 보고 갈게요. 여기서 규칙적으로 나는 소리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하냐면 계산하는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아이들이 pay close attention to 뭔가 이제 상당히 집중한다. 그리고 그거를 또 기억한다. 요거 단어도 중요해. 기억하고 이 기억 저장소가 이렇게 연결된다 했지. 그래서 이 기억 저장소가 allow 허락할 거야. 추적하도록. 그리고 to make prediction about the meaning. 이거 좋은데 이거 아마 빈칸 추론됐었던 거라서 빈칸 안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이건 그럼 빈칸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뭐 주제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가장 좋습니다. 주제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요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33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또. 그다음에 34번. 자, 마지막 요까지 하고 이제 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34번이고 Some deep sea organisms 해서 심해생물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어떤 심해생물들은 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are known 알려져 있다.
to use bioluminescence 해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대. 그 발광 물질을 생물 발광 물질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대. as a lure 미끼로서. 생물 발광 물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딧불이 같이 몸에 그 발광이 되는 빛이 나는 어떤 요소가 몸 안에 이렇게 직접 있는 거야. 생물적인 어떤 오르가니즘으로 돌아가는 이거. 근데 이걸 누가 쓰냐면 지금 심해 어떤 생물들이 이런 발광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거지. 이걸 미끼로 활용한다고. to attract prey 미끼를 매혹시키기 위해서 with a little glow 작은 빛으로. 그리고 imitating은 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왔으니까 명사를 요렇게 수식하겠지. 빛인데 빛나는 모방하는 움직임을 그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작은 빛으로 매혹하기 위해서 발광물질 쓴다고 알려져 있다. 혹은 like a fireflies 뭐처럼 혹은 그 반딧불이처럼 뭘로 쓰냐면 자 여기 as가 두 개가 나오는데 사용한다 여기 투부정사에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루어로 쓴다. 미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로 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firefly들 반딧불이들처럼 어떤 그 성적인 유일 물질로 쓴다는 거야. to find a mate 짝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로 쓰는 겁니다. 바이오 루미네센스에서 발광 물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요거 미끼로 쓰는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뭔가 그거 자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 자기의 미끼가 될 물고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흉내 내므로써 두 번째로는 요걸로 쓰는 거죠. as sexual attractant. 그래서 어떤 성적인 매혹체로서 이거를 써먹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lure 다음에는 투부정사 이렇게 lure를 수식하죠. 미끼인데 끌기 위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서는 attractant 유인 물질인데 to find mate 짝을 찾기 위한 이렇게 하면 되겠고 명사 다음에 나와 있는 ing 챙겨가면 어법에서는 크게 더 볼 건 없겠습니다. lure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여기 투부정사 여기 있는 imitating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 주제는 심해 물질이 생물 발광 물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While there are many possible evolutionary theories에서 while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지 그러면은 있지만 there are 있지만 많은 가능한 진화론적 이론들이 있지만 for the survival value 생존가에 대해서 그 발광 물질의 생존가. 그러니까 발광 물질이 왜 생존하고 있느냐, 생존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one of the most fascinating 그중 가장 매력적인 것 하나는 이다 뭐냐면 to create 만든다는 것이야. invisibility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의 망토를 만든다. 비가시성의 망토를 만든다는 것이야. 여기서 비가시성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겠죠. 아래쪽에서는 이 비가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 단어는 쓰는 걸 연습을 좀 해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사도 있어서 연결사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어떤 거였냐 처음에는 이 심해 물질의 첫 번째 심해 생물의 심해 생물의 발광 물질 사용.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문단에서는 두 개를 보여줬어. 뭐냐면 allure, 미끼로서 쓰는 거. 두 번째는 a sexual attractant. 뭔가 이제 성적으로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성적 매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두 번째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냐면 a cloak of invisibility. 뭔가 안 보이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야. 맞지? invisibility 이 단어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거 안 보이려고 쓰는 거야. 볼게요. The color of almost all bioluminescent molecules. 색깔. 거의 대체적으로 모든 발광 물질 분자의 그 색깔은 blue green. 청록색인데 자, 커마 찍고
명사가 나온다는 거는 두 개가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 두 개가 동격이 아니고 서로 다르잖아? 그럼 보통 접속사를 써.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나는 바나나랑 딸기를 좋아해 이러잖아. 그럼 I love banana and strawberries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바나나하고 딸기가 다를 때는 접속사 and를 쓴다고. 그 다음에 나는 바이올린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좋아하면 I love piano and violin이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같지 않으면 접속사를 써서 두 개를 병렬시켜요. 근데 접속사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명사가 나왔는데 뒤편에 접속사가 없다? 이건 이 뒤편에 나오는 명사가 앞에 나온 명사하고 서로 같다는 뜻이야. 바나나 and strawberry처럼 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두 개가 같다는 뜻이라고. 카마가 찍히고 두 개가 나오면은 동격이고 이거는 그래서 즉 뭐뭐인이라고 해석할 거야. 두 개 같은 거니까. 블루 그린색이야. 즉 같은 색인 as the ocean. 그 해양 바다와 같은 색이라는 거. 그 위에 있는 바다하고 같은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y self glowing blue green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므로써 청록색으로 스스로 빛을 내므로써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생물은 no longer cast a shadow 더 이상은 그림자를 생기지도 아니면 or create a silhouette 아니면 실루엣을 내지도 않는다는 거야. 여기 서술형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봐. invisibility 이 가시성 없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걸 이제 노리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봤더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세 번째가 그 보통 생물 발광 물질 물질이 보통 무슨 색이다? 청록색. 그래서 바다 밑에 있으면 이게 no longer cast a shadow. 그림자를 던지지도 않고 그림자를 만들지도 않고 or create 만들지도 않는다. 실루엣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도 없고 실루엣도 없지. 그림자도 없고 실루엣도 없으니까 이게 다시 말해 뭐가 되냐면 이 그림자도 없고 실루엣도 없는 게 위에 있는 invisibility,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성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왜 눈에 안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얘가 발광 물질들이 보통 청록색이어서 바다 밑에 있으면 그림자도 없고 실루엣도 없어서 그래. 특히 when viewed 보여졌을 때 from below 아래쪽에서 보여졌을 때 against the brighter waters above 그 더 밝은 물에 이렇게 대항해서 이 밑에서 보면 더더욱 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when viewed는 when viewed 이렇게 있죠. 여기는 봤더니 when은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 동사도 안 된다는 뜻이고 동사가 안 되니까 분사를 쓸 건데 view라는 동사는 viewing도 있고 viewed도 있지. 근데 뒤에 봤더니 viewed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능동이다 수동이다. 그치 목적 없으면 수동이다. 그러니까 여기 viewing, viewed 중에서 이거 아니고 얘가 맞게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viewed가 맞게 되고 해석은 보다 말고 보여질 때 아래쪽에서 against the brighter waters 그 위에 있는 더 밝은 물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보여지면 진짜로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invisibility 그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의 어떤 비가시성의 망토를 걸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건 이제 왜 비가시성의 망토를 걸친 것인지 설명해주는 문장이므로 여기는 서술형을 쓰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여줄 때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rather 차라리 by glowing themselves 그 스스로 빛을 내므로써 그것들은 can blend into the sparkles 스파클 안으로 막 섞여 들어가고 반사 안으로 섞여 들어가고 그리고 scattered 아예 뭐 되냐면 이렇게 분산돼 버려. 블루 그린 빛으로 of sunlight or moonlight 햇볕이나 달빛의 그 청록색 빛에 분산되어 있는 청록색 빛 안으로 전부 뭐 돼서 들어간다. 섞여서 들어갈 수 있어. sparkle, reflection, and scattered blue-green 그 glow로 이렇게 여기로 다 섞여 들어갈 수 있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따라서 그들은 most likely making their own light. 그것들은 만들 것 같아.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are making 묶어서 동사지.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들 스스로의 빛을 목적어. not to see.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but to be unseen.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자, 여기 좀 지우고. 그래서 빛을 만드는 이거 발광 물질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발광 물질 만드는 거야. not to see.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to be unseen.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왜냐면 위쪽에서 얘기했지. 이 발광 물질 보통 청록색이어서 바닷속에서 이 발광 물질 내면 오히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섀도우도 안 만들고 실루엣도 만들잖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막 빛은 다 어떻게 돼버려? blend into 섞여서 들어가 버려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발광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발광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문이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이제 마저 좀 정리를 해보면 4번에서 3번에서 이제 발광 물질은 청록색이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루엣도 만들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3번 문장. 3번 문장. 이고 여기가 4번 문장이었죠. 4번 문장이고 5번 문장. 그럼 5번 문장은 뭐냐면 차라리 이것은 뭐냐 하면 섞여 들어가 버림. 다른 빛들로 섞여 들어가고 6번에서 따라서 이제 빛을 냄. 근데 not to see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to be unseen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빛을 낸다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리고 어법은 사실 또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이게 근데 볼 게 이번 모의고사는 특히 어법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많이 없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역점 연결사나 이런 연결사들이 좀 있었지. 그래서 연결사를 좀 보면 여기 보면 차라리에 rather랑 does가 있었고 위쪽에 여기에 있는 보면 while이라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었거든. 여기 위쪽에. 그래서 요거까지 좀 봐주면 이제 연결사 문제가 좀 나와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nvisibility라거나 여기 부분 서술형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정리를 해줄게. 요거는 서술형. 여기나 요거는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 문제 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거를 좀 놓고 보면은 자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딱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발광 물질을 막 가지고 있어. 처음에는 이런 뭐 루어로 미끼로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꼬시려고 이런 걸 써.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제 invisibility 때문에 하는 거야. 얘기가 있었지. invisibility 이거 뭔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유가 축축 설명되는데 그 제일 앞에 이게 있어야 돼. 얘가 청록색이거든. 그래서 안 보여. 이게 있어야 돼. 안 보여, 보이지 않아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섀도우도 뿌리지 않고 실루엣도 뿌리지 않아. 여기 있는 부정어를 가지고 뒤에 있는 차라리 하고 대조가 되는 거거든. 더 이상 빛도 뿌리지 않고 실루엣도 안 뿌려. 차라리 섞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4번에서는 이 그 차라리 rather 때문에 앞에 4번 문장이랑 논리적 관계가 성립돼 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잘라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차라리가 있으면 차라리 앞에 반드시 부정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우면 좋아. 차라리 앞에 부정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차라리 앞에 부정어가 지금 4번 문장에 더 이상 빛도 뿌리지 않고 더 이상 실루엣도 없다. 여기 부정어가 있잖아. 이게 차라리하고 이렇게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잘라서 밑에가 C번 문장이 될 수 있겠지. 가운데에서 여기가 이제 뭐 비저블리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A번 주고 여기를 A로 주고 그다음 가운데 청록색이거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색도 주지 않아, 실루엣도 주지 않아 하는 거 B로 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그 아무런 캐스트도 주지 않고 실루엣도 주지 않아, 차라리 이거는 섞여 들어가 해서 레드 차라리를 끼고 앞뒤로 부정어가 교차하는 요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 문제도 좋고요. 그다음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기 5번에 차라리를 가지고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가 앞에 뭐 있어야 돼? 반드시 앞에 부정어가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부정어 어디 있어? 노란 걸 여기 있잖아. 이것만큼 뚜렷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5번 문장이 삽입될 수도 있으면서 요런 식으로 지문이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럼 주제 문제나 요것도 어법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제 문제, 그다음에 순서, 문삽 요렇게 볼 건데, 주제가 뭘로 뽑으면 돼? 그치, 심해동물의 발광인데, 그러니까 심해동물이 발광하는 이유지. 동물의 발광 이유 땡땡. 이게 뭐였다? 이게 뭐냐면 not to be seen, to be unseen이지. 잘 안 보여서 이걸로 쓸게. to be unseen. 뭐 때문이다?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야. 발광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발광하는 거야 라고 요까지 잡아주면 딱 글의 주제로 뽑아주기 좋거든요. 주제나 제목 문제로 무난하게 나와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내릴게. 자, 그러면 34번은 주제나 순서나 문sab으로 나올 것 같아. 주제는 뭐다? 심해동물들이 왜 발광하는가? 뭐 하기 위해서? unseen, 안 보이기 위해서. invisibility,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요런 단어들 들어가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렇게 해서 34번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질문은 우리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 많았어. 주말 동안. 화이팅, 화이팅!